안녕하세요. 가산동 그날과 오늘 임미영입니다. 가을 향기가 아름다운 9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찻잔 속의 가을 향기가 녹아들어 은은한 향기를 오랫도록 느끼고 싶네요. 가을이 깊어갑니다. 토실토실 알밤처럼 연그러가는 가을. 오늘 저희 방송도 풍요롭고 두 게스트분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게스트는 웰다잉 전문가이신 공영채 위원님과 자연환경에 관심이 많으신 하하님이십니다. 두 분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분 재미있는 이야기 보따리 많이 가져오셨나요? 네, 저는 지게 한 짐 지고 왔습니다. 저는 뚱그룹을 몰고 왔는데요. 오늘 저희들만 이야기하나요? 네, 소문에 의하면 임미영 의원님은 가산동의 그날에 대해 많이 아신다고 들었는데 먼저 이야기 보따리 풀어보시죠. 많이 아는 건 아닌데 소문이 그렇나 봐요. 그럼 제가 먼저 이야기 보따리를 풀겠습니다. 가산동 역사와 지명 유래는 1995년 구로구에서 금천구가 분구가 되어서 가산동이 되었답니다. 1963년부터 1970년까지 가산동으로 불리던 지명이 다시 복원이 된 거지요. 혹시 두 분은 가산동명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아시나요? 글쎄요. 네, 궁금한데 빨리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가산동명은 가산동이 가리봉동과 독산동 가운데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리봉동의 가와 독산동의 산이 합쳐져서 가산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조선조 고종 때 만들어진 시흥현 지도에는 지금의 두산 아파트 주변 지역을 송가택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효자, 송률, 송수희와 관련되어 송가택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무 아래 주변엔 옛 송가택 어르신들이 집성촌답게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노라면 변화되는 시간 속에 제일 먼저 삶에 대한 의구심이 생깁니다. 옛날 선조들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쉬움과 그리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밤새 안녕이라는 인사말도 있잖아요. 낮잠 자다가 돌아가시는 일도 있었답니다.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여 아쉬움과 유언도 없이 임종하는 죽음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의술과 의료 기술이 발달되어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명하는 죽음의 임박한 환우 모습을 보며 참으로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요즘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가산동 웰다잉 자문위원이신 공영채 위원님을 모시고 웰다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공영채입니다. 오늘은 웰다잉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웰당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웰당이 무슨 말인가요? 네, 웰다잉은 살아온 날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으로 말 그대로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마무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죽음 준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송나라 학자 주신중은 인생을 5개로 이야기했는데요. 생계, 신계, 가계, 노계, 시계로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은 평생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면서 기쁨도 보람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은 다시 확인하고 모르는 것은 깨우치면서 더 큰 시행착오를 막으며 지내게 됩니다. 우리는 아는 것 3가지와 모르는 것 3가지가 있는데요. 누구나 죽는다는 것,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것, 누구나 같이 죽을 수 없다는 것,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아무도 모르면서 어떤 준비도 없이 담대하게 무지한 용맹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이를테면 출산하기 위해서는 출산 준비를, 결혼하기 위해서는 결혼 준비를, 그 외에도 입시 준비, 취업 준비, 여행 준비 등등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영원히 떠나야 할 죽음, 그 죽음에 대해서는 무관심과 부정으로 인해 거의 모든 사람이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 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주어진 삶의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살면서 삶에 대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삶도 준비해야 되고 죽음도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리스 교수의 말처럼 잘 죽는 방법을 알면 잘 사는 방법을 알게 된다는 것처럼 삶과 죽음은 일맥상통하여 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 그럼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한 사례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가톨릭 교회의 어르신이며 온 국민의 정신적 지주이셨던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2009년 2월 향년 87세의 노안으로 선종하셨습니다. 추기경의 선종 소식에 2월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신자와 비신자들까지 많은 조문객이 장시간 기다리며 조문을 했습니다. 또 추기경님은 사후 안구 기증을 하였는데 이로 많은 사람들이 장기 기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져 이후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에 장기 기증자가 몇 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불교계의 법정 스님도 죽음을 잘 준비한 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말자가 아니라 꼭 필요한 물건만 내게 소유하는 것이라고 설법했던 법정 스님은 일생을 청빈하게 사셨을 뿐 아니라 저서까지도 다시 출판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죽음의 교육이란 죽음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고 죽음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게 함으로써 삶을 건전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죽음 교육은 생의 단계에 꼭 필요한 교육인 것 같습니다. 노년기는 삶을 정리하고 다가온 죽음의 현실을 어떤 과정을 통해 내면화시키고 수용하는가라는 과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죽음의 교육 목적은 죽음을 이해시킴으로써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고 죽음에 대한 심리적, 정신적인 적응력을 향상시켜 남은 생애를 보다 안전하게 보내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나라 역시 죽음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죽음을 맞이하기 이전에 삶을 정리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그것은 개인적으로 큰 불행이라 생각합니다. 삶의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줍니다. 그 중에서 주고 싶은 게 사랑이고 얻는 것이 행복이면 갖고 싶은 것은 오로지 건강입니다. 늘 편안한 마음으로 작은 행복에도 감사하는 멋진 가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웰다잉에 대해 많이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 선물을 드리고자 하는데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신가요? 네, 시그널 음악을 조금밖에 듣지 못했는데 전체 들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안 되겠습니까? 진성의 가지마 노래를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삶이 되길 하지마 하지마 동아줄로도 못 잡는 청춘 미련만 한숨만 제발 남지 않는 삶이 되길
눈물방울 빗물로 여기면서 살아왔던 날들이 후회 한 점 없다면 그건 거짓말. 그저 오로지 사랑 하나만을 위해 나 살리라 오늘 내일도. 가지마 가지마 동아줄로도 못 잡는 청춘 미련만 한숨만 제발 남지 않는 삶이 되길. 눈물방울 빗물로 여기면서 살아왔던 날들이 후회 한 점 없다면 그건 거짓말. 그저 오로지 사랑 하나만을 위해 나 살리라 오늘 내일도. 눈물방울 빗물로 여기면서 살아왔던 날들이 후회 한 점 없다면 그건 거짓말. 그저 오로지 사랑 하나만을 위해 나 살리라 오늘 내일도. 가산동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 해요. 가산동에는 무 아래 어린이 공원과 모 아래 마을 마당이 있습니다. 조선 여지도에 의하면 못 아래 마을 뒷산은 청룡 한 마리가 잠을 자고 있던 청룡혈의 산이었대요. 용의 갈증이나 물을 먹기 위해 사방을 둘러보던 중에 자기가 잠을 자던 산 아래쪽 땅속으로 물이 흐르고 있음을 알고 연못을 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이곳엔 저수지가 생겼고 저수지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아서 못 아래 마을이라고 부르게 되었대요. 그 후 음이 변하여 모 아래 또는 무 아래로 부르게 되었답니다. 저수지 주변은 빨래터이고 여름에는 동네 아이들의 물놀이장이 되었답니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른 아침에 저수지에서 물 한 개 피어나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해가 떠오르면서 안개가 걷히고 곧 무지개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아름다운 한 폭의 동양화를 그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8월에 장기간 비도 오고 이곳저곳에서 안개가 자주 발생이 되었는데요.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인데 안개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걱정스러움도 있습니다. 오늘 모처에 계시는 하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부터 무탈하신지요? 네,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는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무탈해서 이곳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안개가 자주 발생하여서 안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청취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개는 아주 작은 물방울이 뿌옇게 떠 있는 현상을 말을 합니다. 이런 안개가 발생하려면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따뜻한 습한 공기와 지표 가까운 차가운 공기가 만나거나 주변의 수증기 공급원이 만나서 습도가 높아질 때 안개가 잘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서 습도가 높았기 때문에 안개 생성에 적합한 환경이 만들어져서 자주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안개가 만들어지는 특성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안개의 종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뿌옇게 시야를 가린다고 해서 똑같은 안개가 아닙니다. 안개 형태로 보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안개가 있고요. 방무, 연무, 해무, 운무, 운해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시거리 1km 이내의 작은 물방울이 뿌옇게 떠 있는 현상을 우리는 보통 이것을 안개라고 말을 하고요. 가시거리가 1km 이상 10km 이내면 방무, 연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무와 방무는 다른 개념인데요. 연무는 주로 상대 습도가 70% 미만의 먼지나 매연이 뿌옇게 보이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방무는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미세한 물방울로 형성되는 옅은 안개를 말을 합니다. 이 밖에 해무는 해수면 위에 발생하는 안개이고요. 운해는 우리가 산 위에 등산하다 보면 내려다 보였을 때 바다처럼 널리 깔린 구름을 말을 합니다. 운무는 말 그대로 안개와 구름을 말합니다. 아, 안개와 방무, 연무, 해무, 운무와 운해로 불리는 안개의 종류와 형태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 8월에도 한강에서 보기 드물게 자주 발생하였다고 해서 이슈가 되었는데요. 네, 지난번 한강에 발생한 안개는 우리가 방무라고 합니다. 이 방무는 연물이 있는 해안 지방에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당시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서 한강 주변에 그런 중심의 습도가 높아져서 자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뿌옇게 보이는 현상이라 해서 안개가 아니군요. 방무, 영무가 비슷하게 보았는데요. 안개, 방무는 수증기로 인한 물 현상으로 짙고 옅은 정도로 따라 구별하고 연무는 먼지로 인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안개와 방무는 좋은데 연무는 참 싫은데요. 저만 그런가요? 저분도 연무가 싫다고 하는데요. 논산연무대 논산 연무대는 훈련소가 아닌가요? 훈련 받을 때 흙먼지가 날리는 군대 경험이 있으신 남자들은 다 같은 생각이겠죠. 저는 안개 낀 모습이 참으로 운치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안개로 유명한 지역이 있나요? 네, 이미영 씨, 담양하면 무엇으로 유명하는지 아십니까? 네, 대나무가 유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곳에 중록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대나무 숲이 있는 곳입니다. 담양에 가면 필수 여행 코스인데요. 그런데 또 다른 명물이 있습니다. 바로 메타세콰이어 길입니다. 이곳에는 겨울에 가게 되시면 꿈과 환상적이라고 하는 그런 안개가 피어오르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몽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젊었을 때 한 번씩 가봤을 그런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양평의 두루머리입니다. 데이트 코스로 즐겨 찾았던 곳이기도 하는데요. 가까운 또 안성에 가면 이곳에 저수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 특히 금강저수지라고 있는데 이곳에 안개가 유명합니다. 이 밖에 진주, 춘천, 안동, 홍천, 또 화천의 8호 등 이러한 곳에 안개가 피어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곳들은 주변에 큰 댐이나 호수가 있고 산지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안개가 낭만적이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안개로 인한 사건, 사고에 기사가 있는데 피해를 주는 주범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서해대교에서 29종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12명이 목숨을 잃고 5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사건이 있는데요. 2013년 영국에서는 세피 다리에서 130여 대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발생 사건으로 인해서 9시간 이상 도로가 폐쇄되었다고 하고 2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짙은 안개로 차들이 극심한 혼란을 빚어지기도 합니다. 또 우리 영종도 국제공항에서는 이런 안개가 자주 발생을 해서 항공기 이착륙이 지연시키기도 합니다. 아, 이런 위험한 손실을 끼치는 안개를 만약 적은 비용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안개를 없애는 기술은 이미 많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1930년도에 네덜란드 왕립연구소가 세계 최초로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해서 안개를 제거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또 스웨덴과 독일은 드라이아이스를 공기 중에 뿌려서 작은 물방울 입자들을 빙쟁이 되게 해서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미국의 명문대학인 MIT의 기상연구소에서는 흔히 옷장 속에 넣어 습기를 제거하는 염화칼슘을 이용해서 안개를 제거하는 실험도 했고요. 그 이외에도 강한 바람이 불면 안개가 없어진다는 것을 응용을 해서 헬리콥터나 제트 엔진으로 바람을 일으켜 안개를 날아가게 하는 방법도 사용을 해봤습니다. 또 공항의 활주로에 스프링클러를
사용을 해서 물을 뿌려 숨은 열을 이용해 안개를 소실시키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계속 시도되고는 있지만 아직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면 안개를 없애는 기술을 개발한다면 대단한 부와 명예를 거머쥘 수 있겠네요. 네, 아마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안개뿐만 아니라 자연을 통제 관리하는 방법은 아직 완전하게 개발되지는 않았는데요. 재미있는 연구가 있습니다. 풍뎅이는 안개의 수분도 먹고 산다고 해요. 공항의 안개를 제거할 때에도 풍뎅이가 물을 모으는 집수 능력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이번에 연구를 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아, 풍뎅이 이야기가 흥미롭네요. 어릴 적에 이런 곤충들을 갖고 놀았던 추억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풍뎅이가 습기를 좋아하는 줄 몰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리실 적에 추억이 한 가지씩 다 갖고 있는데요. 이제 며칠이 지나면 우리의 명절 추석입니다. 한가위로 부르고 있는데요. 한이란 말은 크다라고 하는 뜻이고 가위는 가운데라는 말인데요. 보름의 큰 달을 의미합니다. 이번 추석에 고향에 가시면 보름달도 보시고 이른 아침에 근처 저수지나 논두렁을 걸으면서 안개와 함께 고향의 향기를 맛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마다 추석이 되면 객지에 나가 살던 자녀들이 고향 갈 생각을 그리워하며 선물도 준비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다 비슷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돌아갈 고향이 없다면 어떨까요? 이제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지요. 모촌회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물의 냄새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를 보느라면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듯 고향을 향해서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못 아래 마을의 저수지에서 빨래하는 아낙의 모습, 물놀이하는 아이들, 고기 잡는 낚시꾼, 피어오르는 물안개 등 참 멋스럽고 정감이 가는 한 폭의 그림이 사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없어졌습니다. 개발과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옛 향기가 사라져버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옛 선조들은 집을 지어도 주변의 자연 환경과 잘 조화되도록 집초도 잡고 편리성도 추구하며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사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우리의 산업이 너무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 우리의 소중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옛 우리 선조의 지혜가 필요로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가산자치회 위원님들께서는 가산의 그날과 오늘을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활동하신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리고 언제나 좋은 기억의 향기를 기억할 수 있도록 모촌회계하는 가산동 동네의 개발과 발전을 기대합니다. 네,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자 지키자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하하님께서 제가 음악 선물을 드리고 하는데 신청곡이 있으신가요? 네, 런던 보이즈의 I'm gonna give my heart라고 하는 곡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오늘 가산동 그날과 오늘은 하하님의 신청곡을 들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여러 제약이 있지만 준수 사항을 잘 지키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gonna give my heart. I'm gonna give it, never leave a teardrop in the dark. I'm gonna take my mind, the trouble this night. This time you're about to stand it up and quite prepared to fight. I'm gonna take you up, I'm gonna take you down. I'm gonna step into your life and turn it round and round. I'm gonna kiss your lips, I'm gonna be your hit. I'm gonna let your body melt into my fingertips. Nothing else.
the rainbows far away. I'm gonna give my heart, gonna give it from the start, give it right from the start. Yes, I'm gonna give my heart, gonna give it all I got, never knows I got enough. Gonna give my heart, gonna give my heart, I'm gonna give you all my love. Gonna give my heart, gonna give my heart, I wanna give you all my I'm gonna saddle up, don't wanna settle down. I'm gonna saddle up tonight, we're gonna beat the town.